새로운 확진자는 어제보다 줄었지만 이달 초 200명대까지 내려갔던 걸 감안하면 심상치 않은 확산세입니다. 더구나 거리 두기를 완화하자마자 확진자가 늘다 보니 정부가 지금의 추세를 지켜보다 다시 단계를 높일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그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교인을 포함해 모두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방역당국이 금지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게 화근이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를 여러 모임들을 이렇게 별로 식사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확산됐다고 지금 추정되는데. 서울 구로구의 한 약품 유통회사에서도 나흘 전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2명이 감염됐습니다. 창문이 작아 자연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함께 사용하는 공용 휴게실에서 음료를 섭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 조사 중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선 129명이 누적 확진됐고 충남 아산 보일러 공장 관련 확진자도 160명에 달하는 등 기존 집단 감염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체 신규 확진자는 561명으로 사흘 만에 600명대 아래로 내려왔지만 지난 일주일간 지역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444명 정도로 거리두기 2.5단계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3차 유행이 다시 확산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낮췄던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올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금주 주말에서 다음 주 초 정도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세를 꺾기 위해선 이번 주말 이동량을 줄이는 게 중요한 만큼 불필요한 외출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자, 26일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이날 화이자 백신의 첫 번째 물량이 도착할 거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국제 백신 공동체가 1차로 공급하는 약 6만 명 분량인데 정부는 실제로 도착하기 전까지는 확정 발표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백신 구매 국제기구인 코백스를 통해 화이자 백신 5만 8,500명분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화이자 백신을 실은 대한항공 화물기가 오는 25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26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세관도 화이자 백신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 오늘 신속 통관을 위한 사전 점검을 했습니다. 일단 다음 주 금요일이라고는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정확한 시간이나 판명 인정도까지는 아직 모르더라고요.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아직 확정된 게 없으며 준비 중인 사안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백스 물량을 하루라도 빨리 도입하기 위해 계속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도입 날짜는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코백스를 통한 백신 도입에 워낙 유동적인 상황이 많다 보니 확정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2월 말에서 3월 초 도입이라는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면 초저온 유통이 필요한 만큼 공항에서 평택 물류창고를 거쳐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국 5곳의 백신 예방접종센터로 옮겨져 접종이 이뤄집니다.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으로 이미 특례 수입 허가가 난 만큼 곧바로 접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첫 접종을 일주일 앞두고 정부의 준비 작업도 분주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접종자 명단 작성에 착수했고 공장부터 접종 장소까지 운송하는 과정도 실전처럼 연습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경북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 군경의 삼엄한 경계 속에 코로나19 백신 모형을 실은 5톤 대형 트럭이 출발합니다.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 군사경찰이 탄 호송 차량 10여 대가 따라붙습니다. 교통사고, 테러, 탈취 시도 같은 비상 상황을 대비한 겁니다. 2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이천의 백신 보관 창고. 이곳에서 백신을 수송 용기에 나눠 담습니다. 용기마다 부착된 특수 장치를 통해 통합 상황실에서 용기 온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자가 72시간 2도실에서 8도실을 정원 유지시킬 수 있는 수송 용기입니다.
소형 트럭에 나눠 실은 백신은 전국 25개 보건소로 수송합니다. 보건소 직원에게 백신을 건네주고 유의사항까지 알려주면 수송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장갑 없이 꺼내시면 안 되고요. 육로 수송이 불가능한 작은 섬은 군 구조 헬기가, 제주도도 기상 악천후 등이 발생하면 군 수송기가 동원됩니다. 특정 시기에 백신 접종이 집중되고 악기상 등 우발 상황 시에도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훈련 대상은 국내 1호로 승인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오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접종해도 안전한 건지 또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백신 접종을 결정할 때 이 두 가지를 따집니다. 정부가 65세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보류한 이유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효과를 확실하게 보장해줄 임상 자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거짓 정보들이 의심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김미 기자가 오해와 진실을 가려서 설명해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성 측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국과 남아공 등의 안전성 평가 결과 대부분 두통과 발열, 근육통 등이 나타났지만 정상적인 면역 반응인 가벼운 증상이었습니다. 백신 부작용인 급성 알레르기 반응도 화이자에서 10만 명당 1.87명, 아스트라제네카에선 0.86명으로 나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다른 백신에 비해 부작용 사례가 더 적게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독감 백신 같은 거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몸살 난 것처럼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효과 면에서는 어떨까? 화이자 백신의 효과는 95%, 모더나 94.1%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독감 백신의 효과가 50% 정도임을 감안하면 집단 면역 형성엔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지금 공급되는 백신들은 예방 효과나 아니면 안전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최근 질병청은 65살 이상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했는데 이는 3월 말 미국과 영국의 충분한 접종 자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신중한 판단이 반영된 것입니다. 안전성이나 효과 면에서 근본적으로 의심할 만한 조치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최근 SNS 등을 중심으로 고령자에게 식염수가 들어간 물 백신을 접종한다거나 비밀리에 임상 시험을 하고 이를 은폐한다는 등의 가짜 뉴스들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에도 근거 없는 가짜 뉴스로 인해 결국 전년보다 접종률이 9%포인트나 하락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에 대한 참여를 거듭 강조하면서 가짜 뉴스에 대해선 엄중 대응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